부산의 오래된 골목길에 한복판에 자리 잡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이병철, 73은 익숙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활기찼던 작은 가게의 주인이었지만 그 시절은 오래전 지나가 버렸다. 지금은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텅 빈 집안을 둘러보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닷바람은 어느 때보다 쌀쌀했다. 병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아내를 잃은 지 12년이 지났고 두 자식들은 결혼과 직장으로 바빠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몇 년 전 손주 돌잔치에서 만난 게 마지막이었다. 이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그의 오랜 친구 정우석, 74, 이 점심 약속을 위해 그를 찾아왔다. 우석은 부산의 활기찬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늘 병철에게 외로움을 이기라고 조언하곤 했다. 정철아, 이렇게만 살 거야. 나랑 좀 더 나가보자고 우석이 식사를 마치며 말했다. 나가서 뭘 하겠냐. 난 이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가고 싶어. 그래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봐야지. 너희들 세대에서는 이런 말 안 하냐? 늦어도 사랑할 수 있는 때는 있다고? 우석은 주머니에서 작게 인쇄된 전단지를 꺼내 병철에게 건넸다. 그것은 지역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맞선 프로그램 광고였다. 이건 또 뭔데? 정철이 위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시니어 맞선. 다들 요즘 이런 걸 하더라. 너도 가봐. 이 나이에 무슨 맞선이야. 웃기고 있네. 병철은 코웃음을 쳤지만 우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야, 나도 몇 달 전에 갔다 왔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인생 다시 보는 기회가 되더라니까. 내가 나보다 뭘 더 잃을 게 있다고 안 간다고 그래. 절고 우석의 끈질긴 설득에 병철은 마지못해 전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려든 지분이다. 좋아, 한번 가보지 뭐. 며칠 후 두산의 한 복지관 간단. 병철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 모습은 그가 마지막으로 정장을 입었던 아들의 결혼식 날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복지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은 긴장감과 설렘이 스쳤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바얀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넘쳐났고 병철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병철 씨, 진행자의 부름에 병철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맞선 상대를 만나러 가실 시간입니다. 병철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정미영, 65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치마와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차분하고 단호한 첫인상을 주었다. 병철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영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를 향한 첫인상은 단순했지만 따뜻했다. 병철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날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진솔하게 흘러갔다. 간당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뒤로한 채 병철과 미영은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엔 서로의 일상과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함을 덜어갔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미영이 물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할 일은 한산 있더라고요. 손주들 돌봐주는 것부터 취미생활까지요.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병철은 그녀의 말투와 눈빛에서 간인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사람 보통은 아니겠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지금은 혼자 사세요?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혼자예요. 아이들은 다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에 남았어요. 고향에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가끔은 지치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같은 이유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물론 친구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인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죠.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미영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지더니 그녀가 말을 꺼냈다. 병철 씨, 우리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병철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미영은 눈을 마주치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런 만남에서 서로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조건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철은 살짝 긴장했다. 조건이라뇨? 첫째, 제가 원하는 건 서로를 위한 안정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병철 씨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정리하고 좀 더 넓고 편안한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미영의 말에 병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집을 정리하라니?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미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둘째, 재정적인 부분도 투명해야 해요. 저희 나이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병철 씨의 연금이 함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니까요. 이제는 병철의 미간이 조금 찌푸려졌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혼 후에는 연금 카드를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해요.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자신이 있거든요. 순간 병철은 가심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셋째로, 서로의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도의 방에서 각자 잠을 자는 게 더 편하다고 느껴요. 서로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미영의 말이 끝나자 병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모든 조건들이 낯설고도 무거웠다. 이 만남이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영에게는 철저히 계획된 삶의 연장이었음을 깨달았다. 미영 씨, 말씀하신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철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물론이자. 병철 씨도 저처럼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 같아서 다행이에요.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만남은 예정된 시간이 끝나면서 마무리되었다. 병철은 복지관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닷가의 풍경은 평소보다도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이병철은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쓸쓸한 침묵이 그를 맞이했다. 언제나 그렇듯 작은 거실과 부엌, 그리고 추억이 깃든 가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주방 테이블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미영의 조건들이 떠올랐다. 집을 정리하라니, 연금 카드를 맡기라니, 그게 정말 사랑을 찾으려는 건가? 병철은 머리를 흔들며 혼잣말했다. 그는 우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자 우석이 전화를 받았다. 병철아, 어땠어? 잘 갔다 왔어? 그래, 갔다 왔어. 근데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만난 사람이 조건들을 말하더라고.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가야 한다느니, 연금 카드를 맡기라느니. 우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거 참 재미있는 상황이네. 요즘 그런 일들 많더라.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꼈어. 내가 살던 집은 나한테 추억이 담긴 곳인데 그걸 정리하라니. 그리고 내 연금을 누가 관리하든 내가 할 일이지. 왜 남한테 맡겨야 해?
우석은 웃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말했다. 경철아,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이에 연애라는 게 단순히 로맨스만은 아니야. 서로의 필요와 기대가 섞이는 거지. 근데 그게 내 선을 넘는다면 고민할 필요 없지. 하지만 혹시라도 그 여자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보는 건 어때? 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석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미영이 그런 조건들을 제시한 데에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병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다음날 아침, 병철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평소처럼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렸다. 걸으며 그는 미영과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그녀의 요구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느껴졌지만 혹시 그녀도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만의 안전을 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병철은 큰 결정을 내렸다. 다시 한번 미영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어 미영의 연락처를 물었다. 정미영 씨와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복지관 직원은 병철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미영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아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병철은 어딘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며칠 후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엔 조용한 찻집에서였다. 병철은 미영을 보자마자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정미영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병철 씨,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지난번 제가 한 말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았는데. 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히 말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미영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신 데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병철 씨가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조건들을 말씀드린 건 제 나름대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혼자 지내면서 많은 불안감을 느꼈거든요. 그건 이해합니다. 저도 혼자의 외로움이 뭔지 알거든요. 병철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미영 씨, 사랑이란 게 조건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미영은 병철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갈등과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다. 모르겠어요. 정철 씨 말도 맞아요. 하지만 전 혼자 남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이번에도 솔직하고 깊었다. 병철은 미영의 두려움을 이해하려 했고, 미영은 자신이 병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이병철은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미영의 조건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고백에서 느껴진 진솔함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도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병철은 다시 정우석을 만났다. 이번에는 자주 가는 동네 국밥집에서였다. 우석아, 나 다시 미영 씨를 만나고 왔어. 병철이 말했다. 오, 그래.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됐어? 우석이 물었다. 병철은 미영의 이야기를 우석에게 들려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였어. 하지만 나는 아직도 연금이나 집 같은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너도 너만의 조건을 만들어봐. 미영 씨가 너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너도 너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지. 내 조건. 병철은 우석의 말을 곱씹었다. 지금까지는 미영의 요구에만 휘둘린 기분이었다. 자신 역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 저녁, 정철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그는 연필을 들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나갔다. 2. 독립성을 유지할 것. 2.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3. 서로의 가족과 관계를 끊지 않을 것. 그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어느새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병철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세 번째 만남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미영이 제안한 공원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원은 부산의 봄 햇살 아래 평화로웠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병철이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있자 조금 뒤 미영이 다가왔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정철 씨,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요. 저도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경철은 미영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영 씨의 조건을 들은 이후 저 역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미영은 병철의 메모를 진지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병철 씨, 이런 걸 준비해 오셨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니 병철 씨가 얼마나 신중한 분인지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미영 씨의 조건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은 병철의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만남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은 이전과 달랐다. 둘 사이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 만남이 끝날 무렵 미영은 병철에게 말했다. 병철 씨,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저도 제 조건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병철 씨가 편하게 느끼도록 함께 맞춰가고 싶어요. 병철은 그녀의 말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시작해봅시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이병철과 정미영은 다시 만난 이후로 점점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공원이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다. 어느 날 병철은 미영을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 바닷가로 초대했다. 따뜻한 바닷바람과 잔잔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병철은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을 나눴다. 여기에서 아이들이란 조개를 잡으면서 놀곤 했어요. 아내도 이곳을 참 좋아했죠. 가끔 그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미영은 병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참 좋은 기억이네요. 병철 씨는 가족의 정말 사랑하셨던 분 같아요. 하지만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영은 갑자기 병철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병철 씨,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병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편히 말씀하세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조건들을 얘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제가 제 돈을 거의 다 잃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남긴 부채를 갚다 보니 이제는 연금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거든요. 병철은 순간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미영의 이야기는 그녀가 왜 처음부터 경제적인 안정성을 간주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제 연금을 맡기라는 조건을 말씀하신 거군요. 병철은 차분히 말했다. 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병철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병철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영 씨,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조금 더 믿고 의지해봅시다. 미영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의 사건. 며칠 후 병철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병철의 큰아들인 이민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니? 병철은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웠지만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요, 아버지, 제가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투자금이 부족해요. 병철은 순간 말을 잃었다. 민재는 평소에도 가끔 도움을 요청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금액이 꽤 큰 듯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아버지. 경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이번에는 그의 삶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미영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철 씨, 제가 뭐라고 조언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병철 씨도 자신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족을 도와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병철 씨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철은 미영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들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제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뒤 병철은 민재와 만나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진지했다. 민재야, 아빠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너도 알지? 그런데 이제는 아빠도 내 자신을 좀 돌보고 싶다. 내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민재는 처음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말씀 이해해요. 제가 너무 자주 의지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병철은 아들의 반응에 안도하며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병철과 정미영은 서로를 점점 더 이해하며 관계를 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영의 과거와 관련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어느 오후 병철은 미영과 함께 복지관에서 열린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연극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미영에게 다가왔다. 정미영 씨,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여점은 병철을 힐끔 쳐다보며 답했다. 여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미영 씨, 요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나요? 병철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여성의 말이 미영에게 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정철이 조용히 물었다. 여성은 병철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정미영 씨의 옛 동료입니다. 우리가 한때 함께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떠난 후로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미영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만하세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병철 씨, 제가 말한 걸 염두에 두세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이 자리를 떠난 후 병철은 미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 씨, 저 여자의 말은 무슨 뜻인가요?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 여자와는 예전에 작은 사업을 같이 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많아면서 제가 모든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제가 다 떠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병철은 미영의 눈빛에서 그녀의 괴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미영 씨,
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병철 씨에게 모든 걸 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일까 봐 두려웠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당신을 믿지 못했던 것 같네요. 죄송해요. 병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영 씨, 누구에게나 과거의 실수는 있는 법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미영은 그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철 씨, 반신 같은 분을 만난 건 제게 큰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솔직해지기로 했다. 미영은 병철에게 과거의 어려움과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불안을 털어놓았고, 병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했다. 한편 병철은 자신의 삶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영과 함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들 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철의 말에 미영은 미소로 화답했다. 미영은 병상에서 병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병철 씨, 저한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 씨, 나도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밝아졌어요.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미영의 건강이 회복된 후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작은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병철은 그녀에게 말했다. 미영 씨, 우리의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병철 씨, 당신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